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뉴스 하나 짧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지금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 이런 그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이제 보증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데 네. 최근 뭐 이 피해자분들 인터뷰를 보면 가입해주기로 했는데 가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빌라왕이라고 하는 망인이 이제 보도에 따르면 62억 정도의 세금이 현재 체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그 부모님은 아마 상속 포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재산 가지고 이른바 빚잔치라고 하죠.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될 텐데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세금이다 보니까 그 세금과 관련해서 먼저 제하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눌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금융권 채무가 이분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지금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면 보증보험을 그래도 이제 가입되신 분들은 시기가 문제지만 어쨌든 보험을 통해서 대입 변제가 되니까 네. 뭐 이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여 행여 이제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액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잘 보존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회 프로파일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12구 참사 유족들을 향한 여권 인사들의 각종 부적절한 말들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 유가족께서 직접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지금 입장 표명이 있는데요. 예. 전에는 지금 그 댓글 같은 데서 좀 피해를 입었었는데 요즘은 댓글이 아닌 2차 가해라고 하면은 정치인들한테 지금 예.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립총회를 가졌을 때 권성동 의원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한테 댓글보다 더 충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또 창원시청 시의원인가요? 예. 그분도 시체 파괴하지 말라고 어제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대표께서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남기신 말씀인데요. 특히 유가족이 비판한 김미나 네.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의 실언 논란, 김한 기자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경험, 사회적 경험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로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왔는지를 지켜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혐오 발언이라든지 막말을 하는 게 네. 오히려 이제 유가족들이 상황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촉발을 시키는 이제 기제가 되는데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좀 안타깝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막말을 그냥 한 것만이 아니고요. 그 SNS에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좀 이렇게 그 뭐 인용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네. 뭐 샵 나라 구하다 죽었냐, 샵 우려먹기 장인들 뭐 이런 표현들을 그 김미나 국민의 미나입니다. 네, 김미나 평론가님이랑 이름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네. 이분이 이런 실언을 하셨는데 적극 뭐 우발적으로 나온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특히 이제 해시태그까지 한 경우에는 고의가 좀 더 완연히 드러나서 그렇죠. 근데 보수 정당 쪽에서 세월호 뭐 등등 문제와 같이 유비시키면서 뭐 정쟁화를 경계하는데 오히려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 김미나 창원 시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정쟁화시키는 것 같아서 전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국민들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모욕죄라든지 뭐 네,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조금 경계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욕죄는 직접적으로 욕설이 돼야 네. 이제 구성요건에 좀 포함될 테니까 오히려 뭐 명예훼손 쪽으로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면 예.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분은 특히 또 비례 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김민아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은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도당이나 좀 당 차원에서 좀 사과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공천을 주로 한 것은 이제 당을 보고 찍은 유권자들을 좀 실망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다 당 차원에서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파장과 논란이 커지니까 당사자 이 김민아 창원시 의원 국민의힘 소속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더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유족이 참사를 이용하는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다. 그 세력을 향한 비판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의원 신분인 걸 죄송합니다. 깜빡하고 글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준일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분의 발언 전에 권성동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뭐 이게 이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이제 공금을 받아가는 그리고 그걸 횡령하는 이런 사례랑 견줘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마음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발언을 하고 후에 이제 시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발언을 두고 그냥 외부에서의 공격이 또 있었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런 발언들은 더 공공연해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김민아 이 시의원의 발언을 보면 뭔가 이거를 갖고 장사랑 계속 무슨 어떤 그 자식을 두고 장사를 한다 이런 시각으로 연결을 짓는데 정작 지금 유가족들은 그 부분을 제일 경계하고 있고 그렇죠. 뭐 실제로 유족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아직 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비춰질까 봐 예. 전형적인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은 본인들의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거랑 오히려 역설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왜 이렇게 해가 가도 참사가 거듭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말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참사 관련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가 현장에서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송원석 의원은 네. 뉴스사이킥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이제 마약 문제 언급하기도 하셨었는데 특수본에서는 이 발언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압사 이외에 네.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발언들을 그러니까 특수본도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 예. 여당 그러니까 여당 쪽 국회의원이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야당에서 현장에 왜 이렇게 마약 수사관이 많았냐 이 부분은 어쨌든 그게 숫자로 수사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사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뭐 물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것도 역시 과해서 마약 수사를 하다고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인식으로 가닿는 것도 문제지만 네. 오히려 송원석 의원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의원 신분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오히려 뭔가 본질을 희석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창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송원석이라고 하는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2차, 3차의 소스로 가공이 되고 그게 공공연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음모론을 낳는 이런 이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그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위원들이 또 사퇴 의사를 다 표명해가지고 그랬죠. 물론 이제 예산안 처리가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만 네. 이 진정성에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번에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이 이제 7분 정도 계신데 그 중에 2분은
그 국정조사 관련 의결할 때 한 명은 불참하고 한 명은 기권하고 이랬었습니다. 전주혜 의원이랑 조은희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진정성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인 송원석 의원이랑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권성동 의원이 계속 이런 실언을 하는 것은 유족들한테 애도에 참된 자세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유감스럽고요. 네. 작은 광고를 드리면 내일 이태원에 이제 유족분들이 직접 마련하는 추모 공간이 별도로 오전 11시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네. 관심과 애도를 아직 더 표명해야 됐다는 시민분들께서 좀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요. 네. 이태원역 주변이겠죠? 네, 이태원 초입 쪽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쪽이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한 기자. 네. 지금 특수본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은 윗선은 수사 안 하고 꼬리 자르기 하냐라는 네. 비판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중이다라는 말을 네.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제 그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 과장이 13일 이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서 주요 피의자들에서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정범으로 본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에 있어서 그 공동으로 범죄가 예를 들면 안전에 관련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를 다하지 않은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위조했다라는 혐의죠. 뭐 그 네. 부분도 지금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 현장 경찰들은 지금 이 수사가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숲을 훑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길목길목에 꽂혀있던 나무만 뽑아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를 하는 거에서 어떤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제 예방을 못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일 현장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용산소방서인 것 같은데 용산소방서가 막 압수수색당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는데 정작 이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책임을 묻고 있는 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더 높은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 소식 이런 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맞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뭐 현장 기자들도 그렇고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 개인의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사건 전체의 진면목을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언제 첫 희생자가 나왔고 어떤 신고가 있었고 타임라인이 곳곳에서 이렇게 딱 재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찰이 할 몫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경찰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 국정조사나 혹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뭐 기사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이분들을 다 묶어서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이런 몇 가지 이제 참사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좀 복잡한 이론인데 어쨌든 네. 그게 제한적으로 신중히 인정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세월호 참사 때 경우에는 이게 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상 좀 신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게 네. 수사본부에서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좀 유죄 판단 나는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미리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한 기자, 네.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점점 윗선으로 향하고 있죠? 네, 오늘 검찰이 그 해당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 전 실장은 앞서 이제 마구잡이식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고요. 이 이제 노 전 실장이 이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제 이 씨 사망 사실, 그다음에 소각 상황 이런 것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이제 대면 보고를 했다. 검찰은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네. 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대면 보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제외 과정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국정원 내부의 그 첩보들을 삭제를 지시했는가 여부를 이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뭐 아시겠지만 구속 기소됐고요. 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지금 기소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제가 직함들을 불러드렸는데 비서실장, 국정원장,
뭐 국가안보실장 여기까지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사실 이 수사에서 제 남은 꼭지점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면 검찰 수사가 뭐 오로한 날씩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일단은 되는 거냐 요거를 이제 좀 오늘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네. 김한 기자는 지금 기자의 어떤 네. 그 시각으로요. 네. 뭐 정치적 내지는 어떤 전반적인 상식적인 추론을 해주셨는데 법률적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이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향한 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는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좀 더 짙다고 보는데 정권을 향한 예, 수사. 예. 다만 이제 뭐 순수히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제가 이제 이 사태에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예. 뭐 제가 소수 의견일 수는 있겠다는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보면 그 동해에서 그 살인 혐의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북송했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법적으로 그 부분이 더 까다롭거나 혹은 이제 말하자면 물론 이제 법 체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현행법 위반으로 관련 담당자들이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예. 차라리 서해 쪽에 비하면.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헌법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과의 관계는 법 체계적으로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상 열려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어쨌든 우리 국민이고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넘겨줬냐 딱 조사 안 하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 어디선가 빈틈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이 부딪히는 헌법 체계를 갖고 있는 묘한 우리의 헌정 질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 땅으로 보느냐? 네. 이 문제의 말씀이죠. 우리 땅으로 네. 보는데 또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누구랑 통일을 하느냐 제가 늘 물거든요. 몽고랑 하는 건지 누구랑 하는 네. 건지 이게 좀 의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빈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서해 쪽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생사가 바뀌었을까라는 거에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원래 다 우리 국민이지만 북에서 넘어온 분은 동해 쪽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 이쪽 서해 쪽은 우리 국민이 죽은 거니까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 여론도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해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사실 수사 초기에는 동해 쪽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네. 그러다 지금 동해가 스톱을 하고 예. 서해가 되게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두 개를 맞춰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동해도 이제 아마 곧 기소가 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묘하더라라는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법률적 성격보다 정무적 성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은 그런데요. 사건입니다. 네. 하나의 차이는 서해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분들께서 고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고발인이 존재한다는 것과 네. 동해는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은 실제 이제 우리 국민이 피해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수사의 원동력이랄까 추진력이 있는 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뭐 검찰 스스로도 이게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문재인 네. 전 대통령까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몇 번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문 대통령을 소환하는 부분까지는 네.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글쎄요 이제 직권남용죄는 적용하기 쉽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일부 문서 폐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볼지 그 부분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아까 앞서 말했던 이태원 참사에서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물론 서류를 조작한 거 그는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 표디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보 경찰들이 당일 정보 보고를 바로 삭제하는 관행이 좀 있는 것도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용산 참사 당시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당일날 그 뭔가 정보 보고 올라온 게 다 삭제된다고 해서 전부 다 이거를 뭐 위법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이 대북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게 뭐 밈스에서 일부하고 접근권을 제한하는 거면 그거 자체로 뭐 과연 처벌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있어서 네. 처벌 수위가 이렇게 대단한 수사에 비해서 처벌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과연 그렇게 높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김한 기자가 볼 때는 이 사건 결국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미 기소가 된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거로 보세요? 저는 기자 입장에서 몇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을 비판함에 있어서 유가족의 고발도 이제 그런데 결국엔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구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논리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법리적으로 만약에 이태원 참사랑 뭐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보면 네. 예를 들면 현장 책임자들을 그러면 수사를 한다. 뭐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이 될 텐데 사실 이제 이 사건은 그걸로 이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였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은폐라고 지금 이제 그 피살 은폐 의혹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몇 가지 정보들이 올라왔는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네. 따라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 판단 자체를 그러면 법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법 쪽에서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쟁점이 될 수 과거에 있는 IMF 구제금융 사태 때 그 네. 문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쟁점인데 이거를 근데 딱 찍어서 국가안보실장이랑 뭐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참사나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법리적으로 물을 거냐 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납득을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재판에 가서 지금 기소 논리대로 적용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현직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0252번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비교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서해 피격 사건은 윗선으로 가면서 수사를 하면서 정작 왜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윗선으로 못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서 김준호 변호사 법률적 체계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형태는 유사한데 집권하고 있는 쪽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참 이렇게 예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네. 수사의 기본은 대부분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특히 경제범죄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들의 책임을 감면하려면 위에서 지시가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하나둘 얘기하면서 그렇죠. 윗선을 조여가는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대부분 사실 경제적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뭔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예. 이번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위에서부터 수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네, 거꾸로. 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잘 안 하더라고요. 통상적인 수사 관습대로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네. 뭐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는데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로도 장관을 한 번도 안 부르거나 서면 조사로 대체한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미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서 특수본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사기관, 수사 주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중립적이냐, 네. 독립적이냐 이 문제로 결국 또 귀결을 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부분도 있고 저는 이게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재판에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지금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에서 이 이제 행위의 동기를 좀 약간 넘겨짚고 스킵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진얼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나머지를 꿰어 맞춘 거지 이 논리거든요. 네, 결국에. 그렇죠. 근데 지금 박정 국정원장도 그렇고 서원 안보실장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